윤석열을 뜨문뜨문 보는 분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어쩌다 한번 윤석열을 보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봤나 봐요. 그 양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걱정이다. 진심으로 나라 걱정하는 분이에요. 윤석열 배가 너무너무 나왔다는 거예요. 티셔츠, 좀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어야 저 사람이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건데 뚱뚱한 사람들은 그런 옷 잘 입지 않지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배가 나왔대요. 윤석열이가. 걱정이 될 정도로 배가 나왔대. 밤마다 술 처마시니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윤석열이가 그래도 뭐 언필증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게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마신대요. 이따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은 이거 자제시킬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하고 술 마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의 어떤 그런 통지적 관계로 인정한다는 거죠. 예. 자, 재벌들이 지금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사실 탄핵은요, 처음에 하기가 힘들지 한번 하고 다음에 또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이전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주호영 의원,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을 총리로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인가 봐요. 총리 하마평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내의 불자 의원들, 불교 신자 의원들이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데, 권칠승, 서영교 이런 사람들이 주호영 총리로 가자 이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조계종 신도회 청년 모임 출신 인사들이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다가 주호영 설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러면 주호영이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또 정성호 의원, 박지원 의원, 박찬대 의원도 연일 주호영 총리설을 펼치고 있는데 용산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민주당이 주호영을? 여러분, 왜 주호영을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밀려고 할까요? 물론 이제 주호영 뭐 원내대표도 하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뭐 비교적 좀 날선 사람은 아니고 싸가지 없는 사람 아니고 품격 있는 사람이고 원래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물론 너무 많은 부동산 잉여를 남겨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24억을 벌었던 그런 과거가 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한테 점수를 많이 땄는지 왜일까? 왜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황교안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감으로 주호영이 국민의힘에서 개중났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민주당은 알게 모르게 탄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치권에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겉으로는 탄핵 얘기 입에도 꺼내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벌써 이 정권은 몰락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이 결정된다고. 노태우가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김영삼은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심지어 YS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때렸던 이회창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YS는 DJ 손을 들어줬죠. 그렇잖아요. DJ 비자금과 관련해가지고 수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시 검찰총장이 발표했잖아요. 김태정 검찰총장. 그 부인이 온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네. 김태정 씨가 그때 검찰총장, YS 말기에 그런 검찰총장을 하면서 DJ 비자금은 대선 후에 조사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회창 쪽은 그 김태정 때문에 졌다고, 그 김태정한테 그런 지침을 내린 사람은 YS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연히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고,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 씨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대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되고 그 이명박이 청와대 와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속았죠. 예,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정동영 씨를 싫어했잖아요. 그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 되고 5년 뒤에 이명박은 또 박근혜가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우지 않았습니까? 기무사, 국정원, 경찰을 동원해서 박근혜를 도왔잖아요. 부정선거 한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제가 개표 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거 관리 과정에서 정권이 여당을 밀었던, 그것도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는 탄핵이 됐습니다. 만약 박근혜가 재임 시에 대선이 있었다면은 민주당 후보 당선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파면이 된 상황, 그래서 여권 후보를 밀 수 있는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거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러면은 윤석열을 만들었느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생각들 하시죠. 그렇습니다. 현 대통령이 누구냐? 그 대통령 치하에서 이루어지는 대선은 반드시 그 현역 대통령의 어떤 인기가 없더라도 대선에서 어떤 정권 재창출 여론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은 매우 막급합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다음 대선 치르면은 저는 야당이 지금 192석을 얻었더라도 다 합쳐서 192석이죠.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정말 그래요. 게다가 윤석열이는 뭐 대통령으로서 법률, 헌법 쌈 싸먹는 건 아주 뭐 그냥 일상사 아닙니까? 이런 인간한테 공정한 대선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번 총선 때도 얼마나 그냥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선거운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음 대선 정권 탈환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구한다면은 윤석열이를 끌어내려야 돼요. 윤석열 없는 가운데서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호영이 딱이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좀 신사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요. 예. 자, 국민의힘은 지금 권영세를 밀려고 하는데 권영세는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 같지만은 음흉한 사람입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참 음흉하다라는 제 판단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은 권영세를 세우려고 하는데 권영세 겉으로는 굉장히 그 젠틀해 보이지만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야당도 알게 모르게 탄핵 국면까지 내다보고 자기 총리로서 주호영이 낫다라고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박근혜 탄핵의 열쇠를 쥐었던 주체가 바로 재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박근혜 탄핵의 물꼬를 튼 매체가 재벌 기반의 JTBC였습니다. 태블릿 PC건으로. JTBC가 나섰다는 것은 결국 재벌들이 박근혜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벌들이 윤석열 탄핵 준비 중이다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JTBC가 정말 열심히 최수근 해병 사건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파이프라인이 있나 봐요. 정말 윤석열에게 하나하나 치명적인 정보들을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JTBC가 이러는 이유로 이제 올 8월이면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바뀌거든요. 그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사장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권이 원하는 MBC 사장을 갖다 앉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은 제2의 김재철 체제가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JTBC로서는 그렇게 해서 MBC가 그동안 지금 정론 보도의 어떤 상징이 돼버렸는데 연말에 제2의 김재철이 들어서면 이제 맛이 갈 것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이상 MBC를 보지 않고 JTBC를 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MBC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MBC 지키는 걸 떠나서 연말 오기 전에 윤석열 끌어내려야죠. 여러분 어떻게 3년을 다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연말 전에 윤석열을 날려야지요. 예,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철이 컴백한다는 게 아니라 김재철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예. 지금 그래서 그 8월만 지나면은 MBC도 이제 윤석열 정권에게 장악당한다. 그때를 대비해서 MBC 내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MBC가 좌파 매체가 됐다라면서 불공정 방송하고 있다라면서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JTBC는 지금 계속해서 최수근 해병 사건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이 태도는 마치 2016년에 박근혜를 타도할 당시에 JTBC의 스탠스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정규재 씨는요. 전에 변희재 씨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재벌 대변인입니다. 이분이 한국경제신문 주필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정체성은요. 재벌 대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총선 전에도 총선 후에도 계속 지금 윤석열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는 윤석열이가 역술인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천공 같은 점술과 역술가 모두 깨끗이 인연을 끊어내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밤늦게 검사들을 불러서 술 마시지 말고 술을 마시더라도 야당 의원들하고만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밤늦게 검사를 불러서 술을 마시지 말라. 역술인을 끊어내라. 예, 여러분 여권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금기를 마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윤석열을 지지할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정규재가 노린 건 그겁니다. 윤석열이가 정말 술을 끊고 그리고 역술인을 끊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윤석열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정규재 씨가. 역술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런 썰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얘기하는 걸 텐데 지금 이 정권에서 진짜 실세다. 진짜 실세다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이 그 역술인을 불렀나 봐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역술인을 왜 부릅니까? 불렀대요. 그랬더니 점괘를 보게 했는데 점괘가 말이죠. 좋은 점괘가 나올 때도 있지만 나쁜 점괘가 나올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좋은 점괘가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인간이 진짜 실세라고 불리는 이 사람. 진짜 실세가 누군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말만 들으면은 윤석열이가 벌벌 떠는 진짜 실세.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진짜 실세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역술인들한테 점괘를 보게 했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느냐.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점괘를 보라고 시킨다고 합니다. 이 역술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정권 실세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귀라고 했대요. 예.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썰을 많이 풀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썰은요 여의도에서 파다합니다. 여의도에서 파다한 썰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방법이 많지 않아 가지고 기자들이 그냥 알고만 있는 건데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재벌 대변인 정규재도 지금 윤석열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레토릭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재벌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절대 안 할 정규재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재벌들이 개빡쳤습니다. 어느 기업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3대 재벌이 있어요. 우리나라 3대 재벌. 한 재벌 회장은 윤석열하고 술 먹다가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토했습니다. 한 재벌 회장은 술 먹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그 기업의 그 직원이 업어서 나왔다고 하고요. 다른 한 또 재벌은 그 현장에서 술 먹는 현장에서 오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술을 처마시게 했으면은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 할 일입니까? 해외 순방 가서 할 일인가요 이게? 해외 순방 중에 그랬던 일들이에요. 자, 이러니 재벌들이 이게 그래도 자기들 뭐 범죄가 또 엮여 있고 그래서 재판도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윤석열한테 잘 보였던 측면이 있고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 우리를 시다바리로 알고 아니 역대 정권이 재벌 회장하고 불편한 사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물밑에서 뭐 교류도 있고 민원도 제기하고 또 그걸 또 수렴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긴장 관계는 있을 수는 있었어도 그 뭐 적대적 관계까지는 아니었다고. 근데 윤석열이 재벌을 대하는 태도는 거의 무슨 왕이 신하를 대하는 태도와 같은 거고 가혹행위까지 요구한단 말이죠. 뭐 그냥 지난번 부산 간 거 보세요. 엑스포 유치 못해서 죄송하다 하면서 뭐 이재용 등 재벌회장들을 다 데리고 가서 떡볶이를 먹였잖아요. 또 지가 젓가락으로 집은 걸 또 먹으라고. 이재용이는 또 그걸 받아 먹으면서 아이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뭐가 감사해. 그래서 지금 재벌들이 집단적으로 윤석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게다가 또 지금 뭐 아시다시피 R200에 대해서 아무런 뭐 지식도 관심도 없는 그런 윤석열 아닙니까? R200으로 만든 그런 전기로 공장을 돌려야 어디 가서 그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이제 판로가 다 막히게 됐는데 여전히 윤석열이는 뭐 그냥 원전 갖고 공장 돌리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게다가 지금 경제는 거의 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도 지금 이번에 선거로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벌들도 안 되겠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이를 날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빡쳤어요. 지금 회장들이 들리는 얘기로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이야기가 더 일맥상통한데 윤석열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겠죠.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는 것이 뭐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예, 세상에. 우리가 재벌들하고 뜻을 함께하는 그런 날도 오네요. 윤석열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만 능력이 있어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수회담 하는데 그 영수회담 뭐 그딴 새끼하고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 기회죠. 총선 결과를 정말 깊이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거듭나겠다는 일말의 태도를 보인다면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뭐 가가지고 자기 그 어떤 미시적인 정치 성과에 급급해서 뭐
잘못된 타협과 거래를 할 것이다. 그런 염려는 하덜덜하지 마십시오. 정말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싸움에 능한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그렇게 무수히 탄압받았지만은 윤석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서 엉뚱한 결론을 내진 않을 겁니다. 윤석열에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는 당대표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 믿으시고 결국 윤석열의 그 탄핵으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염려나 기우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이 대표에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이 건강도 많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좀 한동안 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믿고 당권을 맡길 사람이 있나요? 저는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